안녕하세요. 이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의 습구, 흡구, 온도 지수 산출식은 습구, 흡구, 온도 지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태양광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에서의 습구, 흡구, 온도 지수 공식은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플러스 0.3 곱하기 흡구 온도죠. 정답은 2번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플러스 0.3 곱하기 흡구 온도죠. 참고로 태양광이 내리쬐는 옥외의 습구, 흡구, 온도 지수 공식은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플러스 0.2 곱하기 흡구 온도 플러스 0.1 곱하기 건구 온도로 계산합니다. 부품 배치의 원칙 중 기능적으로 관련된 부품들을 모아서 배치한다는 원칙은 1. 중요성의 원칙 2. 사용 빈도의 원칙 3. 사용 순서의 원칙 4. 기능별 배치의 원칙 기능적으로 관련된 부품들을 모아서 배치한다는 원칙은 4번 기능별 배치의 원칙은 배치 결정이죠. 인간공학의 목표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사고 감소 2. 생산성 증대 3. 안전성 향상 4. 근골격계 질환 증가 인간공학의 목표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먼저 해설의 인간공학의 목표를 알아보면 에러 감소, 사고 감소죠. 생산성 증대, 안전성 향상을 목표로 하죠. 4번 근골격계 질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시각적 식별에 영향을 주는 각 요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조도는 광원의 세기를 말한다. 2. 휘도는 단위 면적당 표면의 반사 또는 방출되는 광량을 말한다. 3. 반사율은 물체의 표면에 도달하는 조도와 광도의 비를 말한다. 4. 광도 대비란 표적의 광도와 배경의 광도의 차이를 배경 광도로 나눈 값을 말한다. 시각적 식별에 영향을 주는 각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도는 물체의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밀도를 뜻하죠. A사의 안전관리자는 자사 화학설비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중 제2단계인 정성적 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평가 항목을 설계관계 대상과 운전관계 대상으로 분류하였을 때 설계관계 항목이 아닌 것은 1. 건조물 2. 공장 내 배치 3. 입지 조건 4. 원재료, 중간 제품 설계 관계 항목이 아닌 것은 4번 원재료, 중간 제품은 운전 관계 항목이죠. 다음 중 양립성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개념의 양립성 2. 감성의 양립성 3. 운동의 양립성 4. 공간의 양립성 양립성의 종류가 아닌 것은 2번 감성의 양립성은 양립성의 종류는 아니죠. 양립성의 종류는 운동, 공간, 개념, 양식, 양립성 네 가지죠. 그림과 같은 시스템에서 부품 A, B, C, D의 신뢰도가 모두 R로 동일할 때 이 시스템의 신뢰도는 시스템의 신뢰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시스템을 먼저 살펴보면 AC의 병렬 연결을 1번, BD의 병렬 연결을 2번이라고 하면 1번과 2번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신뢰도는 1번의 신뢰도와 2번의 신뢰도의 곱으로 계산하죠. 각 부품의 신뢰도가 모두 R로 동일하므로 1번의 신뢰도를 계산해 보면 1-A의 신뢰도 R 곱하기 1-C의 신뢰도 R이죠. 곱하기 2번의 신뢰도는 1번과 동일하죠. 1-B의 신뢰도 R 곱하기 1-D의 신뢰도 R. 간단히 정리하면 2R-R 제곱 곱하기 2R-R 제곱 R제곱에 2-R의 제곱으로 간단히 쓸 수 있죠. 정답은 2번 R제곱 곱하기 2-R의 전체 제곱이죠. FTA에서 사용되는 논리 게이트 중 입력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출력되는 것은 1. 부정 게이트 2. 억제 게이트
3. 베타적 OR 게이트. 4. 우선적 AND 게이트. 입력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출력되는 것은 1번 부정 게이트는 입력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출력 사상이 발생하죠. 어떤 결함수를 분석하여 미니멀 컷셋을 구한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 각 기본 사상의 발생 확률을 QI, i는 1, 2, 3이라 할 때 다음 중 정상 사상의 발생 확률 함수로 맞는 것은 정상사상의 발생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K1, K2, K3가 미니멀 컷셋이므로 K1, K2, K3가 OR 게이트로 연결된 것과 동일하죠. 정상사상 T의 발생 확률을 구해보면 1-K1 곱하기 1-K2 곱하기 1-K3가 되겠죠. 중괄호를 풀어서 다시 쓰면 1-K2 마이너스 K1 플러스 K1, K2 마이너스 K3 플러스 K2, K3 플러스 K1, K3 마이너스 K1, K2, K3죠. 괄호를 모두 풀어 정리하면 1-1 플러스 K2 플러스 K1 마이너스 K1, K2 플러스 K3 마이너스 K2, K3 마이너스 K1, K3 플러스 K1, K2, K3 1은 계산되어 0이 되므로 K1 플러스 K2 플러스 K3 마이너스 K1, K2 마이너스 K1, K3 마이너스 K2, K3 플러스 K1, K2, K3 K1의 확률은 1과 2의 AND 게이트이므로 Q1, Q2 K2의 확률은 1과 3의 AND 게이트이므로 Q1, Q3 K3의 확률은 2와 3의 AND 게이트이므로 Q2, Q3 공식에 각각의 확률을 대입하면 Q1, Q2 플러스 Q1, Q3 플러스 Q2, Q3 마이너스 K1, K2는 Q1, Q2, Q1, Q3로 Q1이 중복이 되고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만 계산을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Q1, Q2, Q3 K1, K3도 마찬가지로 Q1, Q2, Q2, Q3로 Q2가 중복되고 동시에 일어나므로 1회만 계산하겠죠. 마이너스 Q1, Q2, Q3 K2, K3도 동일하게 Q1, Q3, Q2, Q3로 Q3가 중복되고 동시에 발생하므로 1회만 계산하죠. 마이너스 Q1, Q2, Q3 K1, K2, K3를 모두 곱하게 되면 Q1, Q2, Q1, Q3, Q2, Q3로 모두 두 번씩 중복되게 되죠. 확률은 한 번씩만 발생되면 되므로 1회씩 계산하면 플러스 Q1, Q2, Q3 두 값이 0이 되고 간단히 다시 쓰면 Q1, Q2 플러스 Q1, Q3 플러스 Q2, Q3 마이너스 2 Q1, Q2, Q3가 되겠죠? 정답은 4번 Q1, Q2 플러스 Q1, Q3 플러스 Q2, Q3 마이너스 2 Q1, Q2, Q3 부품 고장이 발생하여도 기계가 추후 보수될 때까지 안전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1. Fail Soft 2. Fail Active 3. Fail Operational 4. Fail Passive 안전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3번 페일 오퍼레이션은 병렬 시스템으로 부품의 고장이 있어도 운전이 가능한 구조죠. 반사경 없이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발하는 점광원에서 3m 떨어진 곳의 조도가 300럭스라면 2m 떨어진 곳에서 조도는 2m 떨어진 곳에서의 조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조도를 구하는 공식은 거리 제곱분의 광도이고 광도는 동일하죠? 동일한 광도를 구해보면 조도와 거리 제곱의 곱으로 구할 수 있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3m 떨어진 곳의 조도가 300룩스이므로 300룩스 곱하기 3m의 제곱
계산하면 2700 칸델라. 2m 떨어진 곳에서의 조도는 거리 제곱분의 광도이므로 2의 제곱분의 광도 2700 칸델라. 계산하면 675 룩스. 정답은 2번 675죠? 통화 이해도 척도로서 통화 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잡음의 영향을 추정하는 지수는 1. 명료도 지수 2. 통화 간섭 수준 3. 이해도 점수 4. 통화 공진 수준. 잡음의 영향을 추정하는 지수는 2번 통화 간섭 수준은 통화 이해도 척도죠? 예비 위험 분석 PHA에서 식별된 사고의 범주가 아닌 것은 1. 중대 2. 한계적 3. 파국적 4. 수용 가능. 예비 위험 분석에서 식별된 사고의 범주가 아닌 것은 4번 수용 가능이 아니라 범주사 무시 가능이죠? 인간공학적 연구에 사용되는 기준 척도의 요건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기준 척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외의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4번 무오염성 순수성에 대한 내용이죠. 불대수 관계식인 a 곱하기 a 플러스 b를 집합관계로 써보면 a 교집합, a 합집합, b로 쓸 수 있죠.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다시 적어보면 a 교집합 a, 합집합 a 교집합 b. 제임스 리즌의 원인적 휴먼에러 종류 중 다음 설명의 휴먼에러 종류는 자동차가 우측 운행하는 한국의 도로에 익숙해진 운전자가 좌측 운행을 해야 하는 일본에서 우측 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위 지문은 3번 규칙 기반 착오에 대한 예시죠.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및 유해 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상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상시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1.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5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4.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5회 이상이 아니라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이죠. 다음 중 하잡 분석 기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학습 및 적용이 쉽다. 2. 기법 적용에 큰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짧은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4. 다양한 관점을 가진 팀 단위 수행이 가능하다. 하잡 분석 기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3번 하잡 분석 기법은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고비용인 단점이 있죠. 서브 시스템 분석에 사용되는 분석 방법으로 시스템 수명 주기에서 기억에 들어갈 위험 분석 기법은 기억에 들어갈 위험 분석 기법은 2번 FHA 결함 위험 분석은 시스템의 안전에 악영향이 없게 하는 분석 기법이죠. 불대수의 관계식으로 틀린 것은 불대수 관계식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A 교집합 A가 A이므로 A 합집합 A 교집합 B죠. A 교집합 B는 A의 부분집합이므로 A 합집합 A 교집합 B는 A. 정답은 3번 A 곱하기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가 아니라 A죠. 정신적 작업 부하에 관한 생리적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근전도 2. 뇌파도 3. 부정맥 지수 4. 전멸융합 주파수. 생리적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근전도는 극부적 근육 활동이죠. 다음 시간에는 2022년도 1회차 출제 문제 4과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